예, 우리가 오늘 첫 번째 다룰 이슈 터키입니다. 최근 들어서 터키의 에르도안 대통령이 미국의 동맹국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감당하고 또 중동에서의 영향력도 계속해서 확장해 나가고 있다. 맞습니까? 예, 그렇죠. 지금 현재 터키는 리비아, 북아프리카 지역, 시리아, 중동, 코카스 삼국, 유라시아에서 흑해, 카스피해까지 러시아의 남하를 이제 저지하면서 어떻게 보면 미국의 핵심 동맹국으로 지금 자리매김하고 있는데 뭐 여기까지는 좋은데 그 여세를 모아서 지금 중동, 특히 이스라엘 가자지구까지 영향력을 지금 투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자지구 ISF 안정화군에까지 또 군을 파병하겠다 해서 지금 이스라엘하고 지금 대립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영린을 건드린 거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현지에서는 터키를 더 이상 방치하면 안 된다는 국내적 그 컨센서스가 지금 모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터키가 이렇게 그 지중해권에서 뭔가 영향력을 미치고 또 중동, 이스라엘까지 가자지구까지도 뭔가 이렇게 자꾸 숟가락을 얹고 끼어들려고 하는 이런 상황에서 이스라엘도 뭔가 나름대로 대책을 좀 마련해야 될 것 같은데 이스라엘도 뭔가 견제의 움직임이 있죠. 그렇죠. 최근에 이스라엘하고 그리스, 키프로스 삼국이 정상회담을 했습니다. 20일 예루살렘에서 만나서 동지중해 안보 에너지 협력 강화를 했는데 공동선언에는 뭐 안보 국방 군사 분야 협력 강화를 했는데 이건 뭐 표피적인 얘기지만 공동 커뮤니케 이런 얘기가 있어요. 가자지구에 관련해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20개 항 구상을 지지한다. 이스라엘 입장을 지지한다는 거죠. 터키의 입장을 반대하는 것이고 레바논 주권보호 합법적인 국가의 무력 행사. 이건 뭔 얘기냐면 헤즈볼라가 참칭하는 거에 대해서는 용납하지 않겠다. 시프러스 그리스 국가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모든 걸 이제 이스라엘하고 어떤 외교적 보조를 맞추면서 터키를 이제 견제하는 이런 식의 어떤 공동 커뮤니케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이 견제하려고 하는 나라는 이제 터키인데 그래서 이스라엘도 나름대로 이제 연대하려고 하는 나라가 키프로스하고 그리스예요. 키프로스하고 그리스하고 안보 에너지 협력 어떻게 강화한다는 거죠? 공동 3자 회담의 핵심은 뭐냐면 2026년에 군사협력 실무계획에 공식 서명을 했습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나머지 그냥 외교적 수사고요. 현지에서는 어떻게 분석하냐면 상비군이 아닌 위기 시에 빠르게 투입할 수 있는 공동 대응 체제를 만든다라고 IDF는 얘기했어요. 그런데 현지에서는 안보 전문가들은 사실상 신속 대응군 체제를 지금 구축하는 중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기존의 안보 협력, 그러니까 군수 물자 조달이나 이런 경제 이런 협약은 외교적인 쇼고 실질적인 게 군 어떻게 이거를 배치할 것이냐, 구성군을 어떻게 구성할 거냐, 요게 핵심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또 하나가 뭐냐면 이제 그럼 터키랑 그리스 키프로스는 어떤 관계인가? 그 사진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동지중해 에너지 영유권을 분쟁을 대립하고 있어요. 저기 보면은 시프러스가 보이죠? 남북으로 갈라져 있는데 남쪽은 그리스의 지원을 받고 이스라엘 지원을 받고 북쪽은 이제 터키가 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렇게 이제 영유권 문제로 엄청나게 싸우고 있죠. 그래서 그동안 삼국은 동지중해를 관통하는 가스관 건설 전략만 사업만 얘기했는데 여기에 신속 대응군 체제를 이제 입힌다는 거예요. 안보 체제를. 그래서 이스라엘이 그리스 시프러스를 통해서 터키로 이제 군사 자산을 전개하겠다라는 강력한 메시지죠. 그러니까 이건 사실상 지중해에서 터키와 군사적 대립도 불사할 수 있다는 이스라엘의 방침입니다. 야, 저희 키프로스가 굉장히 중요한 그런 전략적 위치를 차지하고 있네요. 그래서 지난 12월 작년이네요. 지난해 12월 22일 날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과 그 그리스 그리고 키프로스 정상이 안보 협력 강화를 위해서 이제 만나서 회담한 결론. 세 나라 사이에 뭔가 합의된 게 있습니까? 그러니까 공동 커뮤니케 외에도 실질적으로 군사 협력 개념 계획에는 뭐라가 나와 있냐면 저기 이스라엘이 1,000명 파병하고 그리스 1,000명, 키프로스 500명 해서 도합 2,500명을 갖다 병력을 지금 구성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지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기 니코시아라는 지역 있죠. 저게 이제 핵심 거점 기지. 저기다가 2,500명을 전개한다는 거고 터키 동중해 확장을 완전 차단한다는 것입니다. 저 지역이 왜 중요하냐면 북쪽으로 올라가면 터키를 차단할 수 있고요. 동쪽으로 가면 시리아를 차단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터키가 시리아에서 공군 자산을 지금 전개하고 있는데 저기 니코시아에서 이제 터키를 카운터한다는 게 이스라엘의 포석이고요. 또 이번 협력의 핵심은 삼국의 육해공군 전 영역에서 공동훈련, 정보공유, 군사협력 강화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이거는 군사적으로 이제 붙겠다라는 어떤 의지의 표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이스라엘이 이집트에다 엄청난 양의 천연가스를 수출하는 것을 이제 계약을 했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사실 이것도 이스라엘이 터키를 견제하기 위해서 이집트에다 천연가스를 이제 수출한다라고 해요. 그렇다면 도대체
엄청난 양이라고 하면은 이 천연가스 어느 정도를 얘기를 하는 것이고 그 터키를 견제하는 것과 이집트에다가 이스라엘이 천연가스를 수출하는 거 어떤 관련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수출액이 어떻게 발표를 하냐면 1,120억 셰켈, 그러니까 한화로 하면 51조를 한다는 거예요. 와우. 근데 이게 기존의 이집트의 공급 물량의 3배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국고로 귀속되는 건 580억 셰켈, 한 26조 반 정도는 이스라엘 국고로 들어오는데 이게 단순히 경제 협력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터키 역시 또 이집트하고 지중해에서 또 대립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적의 적은 친구인데 이집트는 솔직히 이스라엘 입장에서 굉장히 미운 친구죠. 이웃국이고 가자지구 통치도 이제 비협조적이고 이제 난민도 안 받고 뭐 시나이 반도에서 군사적인 빌드업도 하고 있죠. 79년 평화협정 위반하고 있는데 이렇게 미운 짓 하는데 왜 갑자기 이렇게 공급을 하느냐. 바로 터키, 이집트는 지중해 유전 영유권을 꼭 치열하게 붙고 있습니다. 사진 한번 다시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 밑에 이집트하고 직선으로 올라간 게 있는데 저기 터키랑 또 영유권 분쟁을 벌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터키랑도 이집트하고 저 영유권 분쟁, 유전 가지고 또 치고받고 싸우고 있기 때문에 터키를 좀 지원할 필요가 있다라는 게 이제 이스라엘의 포석입니다. 그 터키는 무슬림 형제단을 앞세워서 이슬람 봉기, 이집트에서 이제 이슬람 봉기를 일으키려고 해요. 이집트의 군사력은 세계 한 19위 정도 됩니다. 이스라엘보다 좀 떨어지죠. 하지만은 국가 단위로 터키가 붙으면 조금 힘든데, 그 아랍 국가들의 특징이 뭐냐면 내부 정치가 좀 불안해요. 내부 정치가 불안하니까 이제 터키가 이제 무슬림 형제단을 앞세워가지고 내부 이제 이슬람 봉기를 일으키려고 RCC 정권을 흔들고 있습니다. 이란 봉기도 알 수 있겠지만 경제난이거든요. 경제난 흔들리면 정권 무너진 건 시간 문제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집트한테 경제적 안정성을 좀 줄 필요가 있다. 그게 뭐냐? 핵심이 가스예요. 가스. 가스를 공급해서 정권을 안정화시키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은 사실상 RCC의 정권 안보를 위해서 네트냐가 가스로 보장을 하는 겁니다. 대량 가스를 공급하고 정권 안보를 보장하고, 그러니까 터키발 이슬람 초안전 그 리스크, 정치적 리스크를 완전히 제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가스에는 전략적 지렛대로 대터키 견제 이집트 활용이다. 이건 지중해권 싸움 때문에 하는 거예요. 가자지구는 마음에 안 들지만 지중해권이랑 내가 터키랑 붙어야 되니까 이집트를 활용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이 터키를 견제하기 위해서 그리스하고 키프로스하고 연대할 때 터키도 가만히 있지는 않을 것 같은데 나름대로 뭐 연대하려고 이렇게 또 하고 있죠. 지난 이제 4월달, 작년 4월달부터 이제 터키는 이탈리아하고 이제 군사 협력을 맺었고요. 그 다음에 또 북아프리카 국가인 리비아하고도 또 터키하고 또 이제 공동 유전 개발 이런 다양한 이제 경제 안보 포석을 두고 있죠. 그러니까 사실상 터키하고 이제 이탈리아, 리비아가 지중해 장악을 위한 이제 어떤 장기판의 체스를 딱 두는 것이죠. 여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이 작년 하반기부터 그리스, 키프로스와 신속 대응군 체제를 만든 겁니다. 여기에 카운터를 붙이기 위해서 그 대립각이 본격적으로 지중해에서 긴장감이 되는 겁니다. 터키, 이탈리아, 리비아, 대 이제 이스라엘, 키프로스, 그리스, 이집트 이런 대립국각이 좀 생기는 것입니다. 지중해권을 놓고. 그렇다면 이스라엘이 그 터키를 견제하기 위해서 이집트에다 천연가스 수출한다라는 거는 알겠는데 그렇다면 이집트의 손을 들어주기 위해서 이스라엘이 굳이 이 천연가스를 수출하는 거 왜 하필 천연가스입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제 케이스 스터디가 있죠. 우리가 현재 진행되고 있는 러우 전쟁을 보면 유럽 국가들이 뭐 겉으로는 뭐 저 우크라이나를 지원한다면서 사실상 러시아산 가스를 써요. 그러다 보니까 전쟁이 오래 걸리고 지지멸렬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러시아가 사실상 유럽의 목줄을 이제 흔들고 있는 겁니다. 최근 들어서 트럼프 행정부 들어와가지고 뭐 국방비 5% 늘린다고 하지만은 이게 장기화되는 게 양쪽에다 베팅을 하니까 전쟁이 장기화될 수밖에 없죠. 자, 마찬가지입니다. 러시아산이라는 싼 원유, 가스에 이제 길들여져 있습니다. 유럽은. 그리고 끊기가 힘들죠. 이스라엘 역시 이집트에 51조 원 규모의 에너지라는 마약을 지금 먹이는 거예요. 이건 먹이면 이제 앞으로는 금단수 때문에 이거 끊지를 못하거든요, 이집트가. 요걸로 해가지고 정권의 안보를 보장해주면서 대신에 우리한테도 뭘 해도 네가 해야 될 일은 터키를 견제해달라. 지중해권에서 요거를 이제 전략적 바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지정학적 플레이를 네트냐후가 지금 시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이란이 이제 지금 스스로 이렇게 붕괴 직전까지 가니까 이제는 이제 또 이스라엘 입장에서 터키도 또 신경 쓰고 견제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 되고 있네요. 자, 이제는 두 번째 분석 이슈 또 알아보도록 할까요?